제가 에어를 진짜 좋아해서 에어를 막 극장에서 6번을 봤단 말이에요. 용건이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0.5점을 줬다고 했었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게 공감돼서 좋았던 거지? 뭐가 그렇게 이 영화가 좋고 행복했던 거야?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네, 얘기해보세요, 네. 얘기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건지. 호스트 수영이고요. 게스트 용건입니다. 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모의고사 업체에 재직 중이고 모의고사 업체라고 하니까 공장에 갇혀서 어, 모의고사만 찍어내는 찍어내는. 사람들처럼. 다를 게 없고 공장과 다를 바가 없죠. 고3의 적. 고3 그 수험생분들 좀 패드립 좀 그만하시고 그리고 왜 제 엄마 보고 그 문제 계속 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엄마는 고3이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만화 평론 조금 하고 있어요. 21년, 22년쯤에 등단을 해서 그때 등단했던 작품이 뭐였어? 처음에는 수희영이라고 네이버 웹툰 중에 약간 인터넷 BJ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왜 벌써 그렇게 웃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용건이가 부천 출신이어가지고 약간 용건이 입에서 BJ 같은 얘기가 나오면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그걸로 썼고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썼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비업소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이제 기획은 너의 왓챠피디아를 보여줘, 약간 이렇게 컨셉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용건이가 사실 읽고 보는 거에 비해서 평가를 잘 많이 안 하잖아요. 잘 안 남기는 편이기는 하죠. 근데 왜 안 해요, 잘? 그 왓챠피디아가 있다는 걸 잘 까먹고 약간 굳이 뭐하러? 야, 이런 느낌. 사실 이게 왓챠피디아가 뭐 궁금하다는 것 자체가 너의 취향이 궁금하다라는 거랑 얘기가 똑같잖아. 그치. 왜 굳이 용건이랑 그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사람들이 뭐가 좋다 뭐가 싫다 이렇게 말할 때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편인데, 제 주변에서 명확한 이유와 기준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용건이밖에 없어서 뭔가 이런 대화를 하려면 게스트는 얘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어떤 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딱 이렇게 정해서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무엇인가를 좋아할 때는 남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내 스스로 뭔가 좀 납득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래서 좋았나라는 여러 가설을 세우고, 아닌 것 같은 거는 기각하고, 이것 때문에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근데 싫어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유를 만든다는 느낌도 저는 조금 있었어요. 일단 제가 싫어하고 스스로 이거 일단 너무 싫은데 이유를 그럴듯한 걸 만드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지금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싫은 건 그냥 본능적으로 싫고 이런 느낌. 근데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라고 해도 본능의 이유는 없겠지만 무엇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계속 찾는 거죠. 근데 인생을 참 계산적으로 사시네요. 어떤 의미에서 계산적이라는 거죠? 남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내가 납득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유를 계속 찾는, 이거는 기각하고, 이게 모의고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완전 그렇죠. 그래서 업무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련의 취향을 탐색해가는 과정들, 내 이유를 찾는 과정들이 약간 재미있어서 스스로 계속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좀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글을 쓰려면 생각을 계속 해야 돼서. 그러니까 내가 감동적인 부분이 이거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 특히 싫은 감정에 대해서는 싫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유를 뭐 만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뭘 또 생각해, 그냥 싫은 거지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용건이는 좋거나 싫거나 뭔가 자기 감정에 있어서 라벨링을 한다고 해야 되나? 워낙에 정확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정확해지고 싶어서 굉장히 골몰하는 친구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영화 취향이야 사실 뭐가 싫든 뭐가 좋든 지 맘대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나 어떤 SNS나 이런 데 뭐가 하나가 올라오면은 우르르 몰려가서 여론몰이가 되고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뭐라고 했대 이러면서 나의 생각을 계속 외주를 맡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행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때일수록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제 주변에서는 그나마 제일 대표적인 인물로 모시게 됐고, 이거를 그냥 명확하시네 이러고 넘길 수도 있는데 굳이 영화 얘기로 부르고 싶었던 이유가 그 허간민의 비주류 초대석이 한참 이렇게 붐업이 됐을 때 김간지 씨가 애국 청년 변희재 영화를 진짜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 영화의 존재는 물론 알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영상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신내림 받듯이 이용건이 이 영화를 봤을 것 같은 거야. 심지어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약간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건아 혹시 너 애국청년 변희재 봤어? 했더니 용건이가 뭘 그런 걸 묻냐는 표정으로 당연히 봤지. 당연히 봤지. 제가 변희재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변희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약간 조갑제 변희재 이런 류를 굉장히 좋아했고 정치적인 성향과는 무관하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방식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세우는 전제들이 뭐 다 거짓말이고 뭐라고 해도 확신에 차서 이렇게 쫙쫙쫙쫙 말하는 게 좀 좋았어요. 항상 그런 걸 좋아했고 저는 웃겼던 게 수영이가 그걸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서 아니 뭐 당연히 그런 거를 물어보지 당연히 봤을 그걸 모두가 봤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뭘 모두가 봐요 그거를. 안 본 사람이 있나? 약간 명량 봤어 이런 것처럼. 명량은 천만 영화잖아. 난 명량 안 봤거든. 그러니까 용건이가 그 한국 영화계의 희망이에요. 아, 그건 맞다. 그건 한국 맞아요. 영화에서 되게 힘들게 영화 만드시는 분들 이런 관객들이 그런 영화를 보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기준이 있는 친구여가지고 이 친구가 아 난 수영이 너무 좋아 이러면 왜 나를 좋아할까? 나 변희재 아닌데? 근데 이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이 용건이가 좋다고 하는 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를 진짜 많이 하는데 아니 진짜 좋은 건데 왜 이거를 이 마음을 몰라줄까? 사실 몰라준다 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너네가 그걸 싫어한다고 해도 나는 좋아할 거야 라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아 이런 지조. 이런 면에서 진짜 다정해요. 남들이 싫어하는 걸 이렇게 엄마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안아주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건 좀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면 그럼 그걸 누가 좋아해? 쟤네들도 살아야지. 사람들 밥은 이런 것처럼 걔네들도 누군가가 좋아해줘야 살지. 그러니까 좋아해준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좀 마음이 많이 가고 그런 작품들한테도 마음이 좀 많이 가고 그래서 망한 영화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좀 좋은 구석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좋은 구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하고 싶어서. 반대로 난 좋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망해버리면 좋았던 거 더 찾고 이거 되게 대단한 영화인데 왜 그거 별로였어? 난 좋았는데 하고 한 2명 설득 시도하고 0명 되고 그래서 오히려 걔네들이 난 괜찮았는데 네 얘기 들으니까 별로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고 막 이런 경우들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겠다. 아 근데 되게 특이하네. 나는 용건이가 뭐가 좋다고 설명하면 내가 싫다고도 약간 전 설득이 되거든요. 저는 약간 저랑 취향이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만 사귄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편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만 사귀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굳이 안 바꿔도 되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끼리끼리만 모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건이 같은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나는 애초에 수영이랑 그게 취향이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초청을 할 때 부른 이유가 다른 감상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길래 약간 놀랬다. 아니 그러니까 취향이 다르다기보다 제가 용건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 100억 받기 vs 똥 먹기에서 항상 똥 먹는 사람. 근데 오늘 용건이가 골라온 좋은 영화 3편과 싫은 영화 3편은 보편적인 영화라고 해야 될까? 대중적인 영화? 그래도 어느 정도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막 나 혼자 아는 이상한 영화 나 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꺼드럭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넷플릭스나 OTT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은 좀 뺐고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들 접근이 가능한 영화들. 그래서 이제 메인 주제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주제는 내 인생 영화에 0.5점 준 사람. 제가 에이오를 진짜 좋아해서 에이오를 막 극장에서 6번을 봤단 말이에요. 용건이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0.5점을 줬다고 했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뇌리에 박혀 있었던 거지. 에이올 0.5점 준 사람. 에이올 0.5점 준 사람.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에이올 그냥 우러 하고 만든 영화 같다라고는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0.5점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변희재 얘기를 들었을 때도 에이올 0.5점 줬으면서 변희재는 봤다는 게 그때 아마 맥락이 좀 싫어하는? 그러니까 에이오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그 사실 왓챠피디아에서 준 걸 다시 보니까 3점 0.5점은 아니었던 건데 에이올이 3점인 이유는 뭐 잘 만들었어요. 이동진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원심력도 센데 구심력도 강해서 좋은 영화인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엄청 주제가 집약적으로 쭉쭉쭉쭉 가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취향은 아니었다. 취향 점수로만 따지면 0.5점이 왔다. 이거는 넘어가서 얘기를 합시다. 아 좋습니다. 붐업 영화, 붐따 영화 3편을 골라왔잖아요. 뭘 잘 만들었는지 뭘 못 만들었는지에 대한 뭐 그거는 사실 나는 볼 눈이 잘 없고 내 기준에서 별로였다 좋았다 정도로만 골랐기 때문에 만듦새는 기준에 넣지 않았다. 그래서 붐업 영화 3편을 이렇게 골라줬는데 먼저 복수는 나의 것은 제가 몇 번 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좀 힘들 때 틀고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지 않나요? 힘들 때 보면 더 힘들어지는 영화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어중간하게 힘들 바에는 그냥 한번 바닥을 팍 찍으면 다시 올라갈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도 안 좋아지는 영화를 볼 때도 있기는 한데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영화만 보는 거잖아. 복수는 나의 것은 그냥 보면 깝깝하고 막 힘들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준 영화가 많지 않아서 저한테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줄거리 소개를 짧게 할 수 있어요? 신하균이 복수를 하고 송강호가 복수를 합니다. 정확합니다. 같이 코멘트 써준 게 그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다. 근데 저는 뭐 어느 부분에서 일관됐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봤거든요. 엄청 일관됐어요. 그쵸.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제목까지도 하나의 결로 흐르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복수를 누가 가질 거냐로 싸우는 거죠.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영화잖아요. 엄청. 그리고 그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장치들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죠. 영화 거의 시작할 때 장면에서 신하균의 누나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신하균은 농인이라서 그걸 듣지 못하고 옆방에서는 그 소리가 신음소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4명이 따다닥 붙어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고 그런 장면들. 근데 이 장면이 나는 너무 웃긴 게 두 번째에서 자위를 하고 있는 남자가 앞에 있는 남자 어깨를 만졌다. 이게 진짜로 너무 웃겨. 어깨 왜 만지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한 듯한 그쵸, 장면. 그쵸. 중간중간에 유머 코드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 송강호 딸을 납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사전 조사를 하러 가다가 송강호 앞에서 팽기사가 이렇게 쫙쫙쫙 긋는데 자기 피를 보고 이렇게 놀라요. 그 장면이 그게 웃깁니까? 너무 웃겨서 안 웃긴가요, 그러면? 그 장면 보려고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피 안 나올 줄 알았냐? 그럼 네가 그었잖아. 그럼 뭐 한 건데? 이러면서. 그리고 복수는 나의 것은 그 박찬욱 감독 인터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엄청 유명한 일본 영화 있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저는 그거에서 따왔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복수는 나의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래요. 복수는 나의 것밖에 안 된다. 너네가 할 순 없다. 이런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그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진짜 영미의 그 동지들이 아니라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송강호를 죽이는. 그러니까 복수가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건 다 나의 것이고 너도 신하균이랑 똑같아 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진짜 더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좀 저도 이 했습니다. 얘기 듣고 확 좋네요. 예. 그리고 박찬욱이 저 당시 인터뷰 때 자기가 여태까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자기 취향 약간 타협을 안 한 느낌? 그 아킬레스건 열리는 장면도 엄청 제가 생각했을 땐 지나치게 길게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약간 좀 너무 잔인할 약간 정도로.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잘렸다만 사실 보여줘도 되는 장면인데 뻐끔거려. 그걸 보여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기는 한 게 딸이 죽는 방식이랑 똑같이 죽이려고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거잖아요. 딸이 한 뼘밖에 안 되는 물높이였는데 죽은 것처럼 너도 한 뼘밖에 안 되는 물높이에서 죽어봐. 약간 이런 걸로. 그리고 좀 가오를 영화에서 내내 가오를 잡는데 좀 봐줄 만한 가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가오가 어떤 가오예요? 지나치게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다고 좀 느껴졌어요. 송강호가 신하균을 처음 강물에 데려갈 때 강물에 데려가면서 담배를 피는 장면들 저는 좋아하는 장면이긴 한데 배두나가 죽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실려 나가는데 신하균이 이렇게 손을 잡는 장면들 약간 폼잡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난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폼잡는 로맨틱. 그래도 봐줄만 하고 굉장히 좋게 폼을 잡아서 좀 웃기면서도 멋있긴 하다. 이 영화에서 박찬욱의 진심을 좀 많이 봤다. 야 이거 정말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타협을 안 했다는 점에서 그 원래 영화에서 나오면 안 되는 금기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애가 죽잖아요. 그 죽는 것도 되게 길게 보여줘요. 얼굴을 맞아요. 굳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쵸. 되게 다 보여주죠. 다 보여주죠. 네, 저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장면도 그 장면이랑 겹쳐지잖아요. 누나가 뒤에서 약 집어던지면서 하고 있는데 신하균이 맞아. 라면 먹는 장면이랑 아기가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돌로 자기 누나 무덤을 만드는 장면이랑 이렇게 되게 일관됐다고 한 지점들이 이런 맞지. 앞에서 차용한 이미지들을 그대로 뒤에서도 반복해서 하고 그리고 변주를 줄 때 확실하게 주고 그러니까 가령 송강호가 자기 딸 그 부검을 할 때는 막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신하균 누나를 부검을 하는 장면에서 하품을 똑같은 장면인데 이 인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이런 장면들이 좋다. 맞아. 마음이 그래서 시키고. 같은 결로 편집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다. 아기가 죽었을 때 아기를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신하균이 나오고 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강호가 나와요. 와 이거는 그 장면 알아요. 와 그 장면 이거 진짜 기억나요. 편집이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네. 생각한 저도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어, 묻는 장면에서 전화로 교차되는 장면. 전화로 교차되는 장면. 그 장면도 진짜 그리고 박찬욱이 유달리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박찬욱 감독님이 약간 그 기술적인 트랜지션에 엄청 힘을 쏟으시잖아요. 헤어질 하니까 여신 같은 경우는 눈을 질끈 감으면서 말을 하는데
이거 하려고 영화 찍은 느낌? 개옥집 트랜지션? 약간 이렇게 생각되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지만 이렇게까지 트랜지션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수는 나의 것 시절에는 그 정도의 VFX가 안 됐기도 하고 그 정도의 이제 취향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때의 편집을 좀 더 좋아해요. 헤어질 결심 저도 좋게 본 영화인데 되게 좋아했는데 알겠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너 좋아하는 거 알겠다고. 너 미술 변태인 거 알겠다고. 저는 오늘 딱 귀에 들어오는 라인이 이런 자본의 이동은 화폐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고 족도 죄 아니야. 그리고 이 대사 때문에 영화의 일관성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러니함이 어쨌든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난 아이러니함이기도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돈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거니까. 제가 웃겼던 게 신하균이 자기 신장을 떼어간 밀매범들한테 복수를 하려고 찾아갈 때 밀매범이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박스를 사가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한 베스킨라빈스가 SPC잖아요. SPC. 그러니까 자본의 끝인데 네, 맞네. 이게 여기서도 나오네? 이게, 이러면서 그게 막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작품 2002년 작품 2002년에도 SPC가 건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지구를 지켜라 생각이 나면서 이거 회장 납치해야 돼 이러면서 복수를 할 거는 얘네 회장이었어. 이렇게. 이거 회장 납치해서 물파스 발라야 된다고. 된다고. 그 생각이 이렇게 팍 들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갑자기 또 지구를 지켜라랑 또 연관이 되고 너무 좋은데? 지구를 지켜라도 어쨌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병구 인생이 좆되기 시작한 거니까 그런 흐름에서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많이 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지구를 지켜라는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외부의 개입이 아니라면 일어날 리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게 맞다고 영화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정도로 십새끼 짓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들. 그래서 너네들은 다 살 자격이 없으니까 가라 팡 하고 터트리는 얘네 게 회생이 안 된다고. 얘네 회생이 안 된다고 하고 팡 터트리는 게 좀 통쾌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게 2000년대 초반 IMF 이후 집단 정신병이 들린 한국인들이 아무렇게나 돈을 벌려고 투자를 했다가 이런 영화를 탄생시킨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게 또 CJ가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게 너무 가장 웃겨. 아이러니한. CJ가 만든 게 진짜 웃긴데 해외에 또 판권을 팔아서 개미친 감독 1등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그걸 사가서 또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좀 돈 벌려고 만든 거잖아. 그 자본주의의 흐름이 좀 너무 웃기게 다가왔어. 자본주의의 가장 그 약간 무서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까지 자본주의로 파는 게 진짜 대단한 이념? 대단한 체계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복수는 나의 것도 2000년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이렇게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장준환 감독은 사실 지구를 지켜라 말고는 그렇게까지 인상 깊었던 장면 그 영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박찬욱은 좀 꾸준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보셨어요? 그거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머릿속에 인상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은 봤다고 쳐도 안 봤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봤는데 안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뭔 아빠가 5명이나 있어. 에이 이러고. 아빠가 5명이나 있어? 애비 규환이네요. 1987 장준환 영화. 그쵸, 그쵸. 깔깔깔깔 거리면서 봤습니다. 강동원을 재림시켜가지고 민주화 운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여주는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하찮은 하찮은 것인가. 것인가. 그래서 외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모셔와서 운동권을 시킨다는 게. 어쨌든 지구를 지켜라 사실 편집적인 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이 나는 건 그 장면? 그 갑자기 발로 차가지고 깨어나는 장면? 막 엄청 B급인 거를 맞아, 가장하면서 막 그 뼈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 장면이 좀 장면으로는 인상 깊고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지구를 지켜라는 완전 제 주관적인 감상이고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과격한 홍상수 영화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야, 이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를? 나 부끄럽잖아요. 홍상수 영화가 되게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너네 살 자격 있냐? 너네 뭐 그런 말 해도 되는 거냐? 네가 뭘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진행되는데 그 내용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홍상수는 거기서 그냥 인물들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 정도로 끝나는데 지구를 지켜라는 생각해보니까 살 자격 없네? 다 죽어야겠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부조리한 사회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엄청 다 부조리하잖아요. 저는 이 세상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개개인도 잘못이 됐어요. 근데 개개인이 잘못돼봤자 그렇게 잘못되지 않아요. 사회가 잘못된 거에 비하면 개개인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구조가 잘못됐다. 이 사회가 잘못된 거는 너무 심해서 그냥 한번 리셋해야 돼. 이거는 진짜 그냥 한번 다 끝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구를 지켜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지구를 지켜라의 내용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외계인들이 이 정도의 음모를 가지고 꾸민 일이 아니라면 세상이 이 정도로 잘못됐을 리는 없다. 물론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잘못된 게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구를 지켜라가
지구를 터트려버린 게 너무 속 시원했다. 사실 이거는 그 엔딩이 아니었으면 진짜로. 그냥 정신 나간 주인공이 나오는 B급 영화. 근데 이제 부고니아는 아직 안 봤죠. 네, 부고니 안 봤습니다. 뭐 사실 그냥 똑같아요, 내용이. 결말도 똑같네. 결말도 똑같아요. 그럼 왜 보죠? 이거는 아무래도 2003년이고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CG나 이런 게 좀 웃긴 게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요르고스 란티모스 쪽으로 아름답게. 아, 좀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네,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죽고 나서의 지구가 나와요. 아, 그건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네킹 챌린지 하듯이 이렇게 다 죽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진짜 만약에 란티모스 우리가 같다.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가 지구를 지켜라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구 사람들 다 죽여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죽는 거죠. 이렇게 죽는. 그렇게 엔딩이 난단 말이죠.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안드로메다에서 온 게 진짜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와서 좀 분노롭게 이 병구한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우리는 너네 유전자 안에 있는 자살 유전자를 없애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다. 근데 나는 이 자살 유전자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인생인 건데 용건이가 말한 것처럼 저도 세상이 그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완전 그냥 말도 안 엄청 되죠. 크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 유전자에 자살 유전자가 박혀 있고 양육강식에서 강한 자들만 살아남다 보니 그럼 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당연하잖아요. 그 자살 유전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차용을 하면서 영화적 레퍼런스를 막 가져다 쓰면서 쓰는 게 또 좋았고, 그 자살 유전자라는 표현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네가 이 정도로 씹새끼인 건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좀 제 생각이랑 좀 비슷했다. 마지막은 플로리다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붐따 영화 얘기하면서 플로리다 프로젝트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에에올과 기생충의 정반대 영화가 플로리다 프로젝트였고, 사실 에에올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론은 동의가 돼요. 저도 다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세상을 다정하고 따뜻하고 좋게 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거에는 동의가 되는데, 근데 저는 다정해야 된다고 말하려면은 그 전에 비관과 허무와 그거를 끝까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깊은 정도의 허무와 비극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낙관을 해야 가야 감동을 받고 낭만을 느끼는 것 같은데, 에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비극이 그다지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연출 자체는 좋았는데 너무 가족적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가? 그래서 가족 없는 애들은 뭐 죽어요?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좀 그러니까 또 오해영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되게 예쁜 전 여빈인데 부모 사랑을 못 받고, 한쪽은 평범하지만 부모 사랑을 되게 잘 받고. 근데 이제 부모 사랑을 잘 받은 애를 아무리 예뻐도 이길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영화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다 너무 그거를 감동적이라고 반응을 해줘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냥 약간 좀 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건데, 에이올한테도 정확히 그 지점, 메시지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뭘 공감하는 거지, 정확히 어떤 게 공감돼서 좋았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감이 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막 엄청나게 붐업 됐을 때 한 1년 정도 있다가 본 것 같은데, 아 좋네 하고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는 거예요. 씨발 이러면서 뭐가 그렇게 이 영화가 좋고 행복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약간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건지 에올 포스터를 들고 계신 수영이가 한번 말해보시죠. 뭐가 그렇게 저는 이 좋았는지. 영화가 좋았던 이유가 용건이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다정해야 된다, 낙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 전에 허무와 비극의 끝을 보여줘야 한다를 저는 이 영화가 충실히 해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럼 좋아할 만하네요. 그렇게 왜냐면 연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거잖아요. 돌이 나오는 장면. 이제 딸이 조브 투파키가 돼서 정신이 나가는 거죠. 전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다 경험을 하고 허무를 이제 경험한 인물이잖아요. 저는 그 설정이 이해가 됐죠. 납득이 갔고, 용건이는 뭐 가족 족 같으면은 뭘 어떡하라는 거야, 뭐 죽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공감이 이해가 가긴 해요. 흥행을 했죠, 한국에서도. 잘 됐죠? 많이 봤죠. 많이 약간 그 그쵸. 영화 마니아들, 영화 애호가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죠. 그쵸. 근데 좋아하는 지점이 싫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정확하게 싫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점이 조금 저한테는 약간 느끼한 면이 조금 있지 않나. 그게 약간 사이가 안 좋았던 모녀가 일련의 사건을 지나고 나서 막 사이가 좋아지고, 이게 조금
싫었던 건가요? 네, 저는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영화를 싫어합니다. 그 성장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성장을 왜 해야 하죠?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지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이 별로라는 거잖아요. 전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껴져요. 집이 없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주인공 둘이 진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진짜 답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 내면이. 근데 그 내면을 나아지려고 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화에서. 그냥 계속 보여주고 얘네들은 이런 애다, 얘네들은 이런 애고, 그래서 얘네들을 진짜 안 좋아할 법한데 특히 백은영 납득을 시켜요. 결국에는 얘가 얘 자체로서 욕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납득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만화가 진짜 위대한 만화, 진짜 대단한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얘를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근데 성장 영화는 무조건 별로인 상태가 있고 되게 굉장히 계도되어야 하는 상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태가 있고, 나은 방향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제시한 다음에 자, 감동적이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애는 뭐가 되냐는 말이죠. 그냥 그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건가?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방식으로 쉽게 성장되는 경우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장 자체가 영화적 허용처럼 네, 느껴지기도 하는 건가? 엄청나게 허구적이라고 느껴요. 그냥 동화 같은 거죠. 세상에 동화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동화도 좋아하지만 이건 동화지라고 말하면서 동화를 보는 거랑 너무 현실적이고 감동적이라고 말하면서 동화 같은 결말을 차용하는 거는 느낌이 다르죠. 저는 후자는 좀 기만적이라고 느껴지고 에어리 기만적이라는 건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계속 자꾸자꾸 나아지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가야 해, 좋은 상태로 가야 해,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영화들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기생충은 좀 명확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이 인물들에 대한 어떠한 애정도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모든 컨텐츠에서 저는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책을 읽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이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설득되고 싶고 설득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책을 읽는 건데, 그래서 인물 내면 위주의 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생충은 극단으로 어떠한 극이 있고 이거를 위해서 모든 인물들이 각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감독이 인물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만든 영화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냥 완벽하게 기능적으로만 구현되고 어떠한 인물에 대한 내면도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부조리 극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좀 기분이 나쁘기까지 했다? 그 뭐 계급 격차를 논하고 싶었다 이러잖아요. 뭐 알겠어요. 그 원래 하층민들끼리 연대하기 더 어렵죠. 그런 주제 의식이잖아요. 그런 주제 의식에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랑 약간 비슷한 면도 있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여자 주인공이 진짜 사회에서 말하는 안 좋은 짓들을 다 하거든요. 진짜 도저히 좋게 봐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저 여자는. 근데도 다 보고 나면 저 여자를 미워할 수 없게 되고, 저는 그리고 사실 등장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이 비난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근데 저는 끝내 다 설득됐거든요. 근데 기생충은 그냥 다 짜증나요. 저기 나오는 인물들 다 짜증나고 뭐 잘 만드셨네요. 그냥 어떠한 감흥도 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어쨌든 영화를 만들어 본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뭐 좀 기만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 캐릭터한테 애정이 없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 사실 네, 마찬가지일 완전 그렇죠. 거고, 창작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 안에서 작동하는 인물들을 아무리 싫어도 싫어할 수 없을 거예요. 뭔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와, 인물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느 지점에서 얘네가 애정이 안 느껴지고 그냥 작동하는 어떤 객체로만 느껴졌는지. 인물을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물을 우리에게? 인물 자체를 그 관객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만 해도 이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생충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단 하나도 없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관객과 인물 모두가 현실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좋잖아요.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살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얘네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영화 바깥에 있죠. 자본주의에 있죠. 그렇다면 이게 영화로서 어떠한 나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영화를 볼 땐 받아들였어요.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당연히 반지하에 살면 어떤 계략을 꾸며서 저 좋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살면은 너무 행복하겠지. 알아요. 아는데 사실 이상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또라이 짓을 해. 근데 코미디로서라도 이 인물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을 깔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저는 완전 의도적으로 다 좀 뺐다고 생각해요. 저도. 완전 사회 블랙 코미디 영화에 좀 더 부합한다고 느껴졌던 걸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물론 봉준호가 저보다 영화 5천만 배 더 잘 알겠죠. 그렇지만 저한테 어떠한 울림도 없긴 했다. 그래서 붐따다. 사실상 그거잖아요. 인물의 전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뺀 거 같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좀 뻔해질까 봐? 아 심파로 갈까 봐? 그것도 그렇고 다 알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서? 뻔하잖아. 아 그치 뻔하긴 내가 하지. 돈 없잖아. 그리고 음. 봉준호 지금까지 무슨 영화 만들었습니까? 음. 봉 감독이 사회학과여서 그런 영화만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또 하자니 아이 니네 이제 다 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너네 다 알지? 송강호 나오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빼지 않아. 그게 이 영화의 효율적인 저 완전 이해됐고 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완전 이해됐고 제 의견을 약간 철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좀 설득이 됐습니다. 지금 봉준호의 전작들을 쫙 생각해 봤거든요. 플란다스의 개부터 지금 쭉 생각을 해봤는데 아 내가 진도를 못 따라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인물들에 대한 애정의 측면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의견도 너무 뭔가 영화 감독으로서 생각해 볼 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작주의가 아니면 사실 이 영화만 태어나서 봤을 때 딱 처음으로 눈 떠서 처음 본 영화 기생충이야. 그 약간 애정이 안 느껴지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그 거장의 네임드에 폭 감싸 안겨가지고 내 영화 다 봤지? 너네 네, 다 알지? 나 무슨 영화 만드는지 알지? 이러고 음. 만든 영화네요. 아 이거 쓰레기 영화네요. 지금 설득되신 것 같은데요? 아 나 홀랑 넘어갔네. 맘냄새는 훌륭하다고는 생각해. 맘냄새도 사실 막 그렇게까지 생각. 아 그래요? 계급 영화인 거 옆집 뽀삐도 알고 지금 다 안다고. 그만 좀 하라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그냥 진짜 단순히 취향의 문제여서 직관적이어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라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아 좀 자기적이다. 그리고 자기적인 것도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적이라고 느껴졌다 처음에.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좀 계급 얘기를 다룬다고 하기에는 저기에 나오는 기생충 가족들 누가 봐도 좀 짜증나게 그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욕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층민을 저렇게 보고 있나라는 게 느껴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주의다, 뭐 엄청 엘리트주의다, 엄청 뭐 이런 많았잖아요. 얘기.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봉준호가 그래도 사회학과 나왔고 이것도 앞에 찍은 거 생각해봐요. 내 말이 너네 봉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은 좀 약간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그 의견에는 좀 공감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찍었다고는 생각하진 않았고 다만 상류층으로 나오는 그 가족들이랑 다 상관없이 기능적으로만 작동하고 서사를 위한 소품들, 장치들로 여겨져서 그러니까 그 복숭아 알레르기 그거 기억나시죠? 다 복숭아들이에요. 그냥 다 복숭아들이 맞물려가지고 짜자잔짠 짠 됐습니다. 이 느낌으로 느껴졌습니다. 약간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영화를 위한 영화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영화를 위한 영화다.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반면에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저 주인공을 위한 영화다. 저 주인공을 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냥. 그리고 제가 애기 얘기에 좀 약합니다. 아무도 모른다처럼, 그러니까 애기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조건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 그것이 엄청나게 폭력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힘이 없는 게. 네, 힘이 없는 게 무력한 것이. 근데 존재 자체가 무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어서 애기들이 처한 어떤 고통들. 그러니까 사실 성인들이 그런 고통들에 처해 있을 때 밥 열심히 먹어 냉수만 차례 이렇게 약간 좀 차갑게 받아주는 측면이 있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애기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이 애기잖아요.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성인인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애기까지 있어. 아 미쳐버리겠네. 그냥 이렇게 되는 느낌. 그리고 사실 그 션 베이커 감독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굉장히 약간 예민한 주제들이기도 하고 요즘 뭐 아노라가 서브스탄스랑 같은 해 개봉했나요? 한국에서 수입이 됐을 때 서브스탄스보다 아노라를 좋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약간 기만적인 시선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언피시하다는 말이 많았죠. 언피시하다는 말이 좀 많았는데 저는 저게 정말 피시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가여운 것들 좋아하는 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방가르드가 계속 바뀌는 것처럼 PC와 언PC의 기준도 저는 계속 바뀌잖아요.
PC한 게 계속 PC한 걸로 굳어지고 그게 영원히 PC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오히려 억압받는 사람들을 이제는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도 아노라가 좋았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이제 이거 하려고 처음 봤거든요.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용건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내가 약간 그 기준과 취향에 대해서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들이 저한테도 좀 약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했던 얘기들이라 좀 내용이 좀 기억이 납니다. 부천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 환경이 조금 좋지 않은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학생들이 괴롭힌 게 아니라 지구를 지켜라 병구죠. 완전 그거예요. 학교 선생들이 괴롭혔거든요. 자퇴시키려고. 저희 고등학교가 학생들 자퇴를 진짜 많이 시켰어요. 괴롭혀가지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쟤네들은 어딜 가는데? 그리고 너네들 쟤네들이 먹고 살려고 알바하면은 막 저러니까 알바나 하지 이럴 거잖아 라고 생각해서 화가 막 이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가끔씩 연락을 하는 친구들도 아직 있긴 하거든요. 요즘 들어 생각한 건 내가 그때 그 친구들을 너무 안쓰럽게만 봤나? 내가 오히려 기만적이었나? 물론 당연히 그 선생님들은 다 학교 그만두셔야 됩니다.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 아니 어떻게 애를 슬리퍼로 싸대기를 때리고 막 이렇게 당연히 그 선생들이 잘못됐지만 내가 그 당시에 걔네들이 생각했던 마음이 좀 기만적이었나? 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게 되게 잘 살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지금 그 친구들. 배달 킹이 돼가지고 막 몇 억을 번 친구들도 있고 너무 잘 살아서 당연히 나쁜 이유를 안 다니게 됐지만 내가 너무 그 사람들을 그냥 불쌍하게 내 친구들을 너무 불쌍하게만 봤던 거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좀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누군가를 불쌍해 한다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해하지 않는 영화들이 좀 좋거든요. 근데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사실 불쌍하게 만들려면은 좀 얘가 되게 선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저런 상황에 처해서 사실은 착한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여자 주인공 옆에 있으면 씹새끼입니다. 진짜 씹새끼가 따로 없어요. 근데 맞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미워할 수 없죠. 문보영 시인이 말한 누군가의 일기장을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기장을 보면 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아니게 되고 그 누군가도 어느 정도 누군가가 아니게 돼서 잠깐 섞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저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인물들과 영화를 보면서 잠시 섞였다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제가 여기다 써놓지 않았나요? 맞아요. 다정한 용건이가 영화. 본 영화 중에 가장 다정한 영화라고 했는데 전 그 코멘트가 그 이제 용건이가 말해줬던 부천의 학교에서의 학창 시절에 생각했던 그 느낀 점들 이 생각이 나면서 어떤 류를 다정하다고 말하는지가 확 이해가 갔단 말이에요. 이제 용건이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 너무 안쓰럽게만 봤나?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 영화에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주인공 애기가 그 친구랑 쓰러진 나무에서 놀다가 내가 이 나무 왜 좋아하는지 알아? 쓰러져도 계속 자라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기만적이라고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 애기 쓰러졌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막 리뷰나 이런 거를 보면은 다 이 애기들도 쓰러졌지만 잘 자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 똑바로 서 있는데 아니, 지금 잘 서 있는데 왜 지금 쓰러졌다는 두 발로 거야? 걷고 있는데 뭘 쓰러졌다고 하는 거야? 라면서 그 용건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저도 그 영화가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불쌍한 면도 있는데 불쌍하다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닌 저도 저 버스 안 와가지고 20분 기다릴 동안 불쌍했거든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태어났잖아. 불쌍해 그러면. 일단 안 죽었잖아. 그럼 불쌍한 거죠. 그래서 잠깐 불쌍할 수 있죠, 삶에서. 근데 잠깐 불쌍한 삶의 모습을 기록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 제가 좋아하는 소설집 중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평생 슬픈 사람은 세상에 없고 슬픈 마음이 잠깐 있는 사람인 거고 불쌍한 상태가 잠깐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기생충은 그런 이유로 좀 싫고 애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반대로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애정이 느껴져서 너무 좋고 해피엔드는 됐다 나가라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 처음 봤을 땐 그냥 그랬는데 뭐하냐? 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고 다음 날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얘네 뭐 한 거지? 뭘 안 하잖아요 영화에서. 뭐 반항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반항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도 나름 운동도 하잖아요. 어떤 운동을 하죠? 학생 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어떤 걸 하죠? 교장실에서 감금해다가 누가 초밥을 들고 들어와요. 그냥 그러고 나가. 그게 어떻게 감금이야? 교장이 그냥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뭐 하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1970, 80년대 운동권 아저씨들이 우리 그때 그랬었지 라는 거를 스타일리시한 배우들을 써서 과거의 운동권 향수를 미래로 갖다 붙인 느낌?
그래서 영화가 내내 과거만 퍼먹고 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네요. 이거 근미래 배경의 그렇죠. 영화인데. 그리고 애초에 근미래 배경인데 그 시스템이 파놉티잖아요. 죄송한데 파놉티콘은 1900년대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게 어떻게 근미래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도 밖에 나가면 다 CCTV가 있어요. 왜 그게 근미래인지도 사실 잘 설득이 좀 안 되고 그 어느 설정들도 딱 이렇게 핏하게 들어맞지 않고 뭔가 계속 운동을 하고 반항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무력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영화에. 무력한 걸 의도했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잘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막 그게 시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밥 다 먹고 교장실에서 나와서 되게 성공한 것처럼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너네가 뭘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어서 실패를 그리고 싶었다면 실패를 그린 것도 아니라서 실패한 거고 실패를 그릴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완벽하게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어도 완벽하게 실패했다. 근데 실패가 뭔가 그 정치적인 면에서는 실패를 그리고 싶었는지 성공을 그리고 싶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성공도 실패도 아닌? 왜냐면 성공을 하면 사실 혁명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실패를 하면 혁명이 실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시위가 일상적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없는 그냥 현 상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우정 영화였다면 굉장히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여자애가 일어나서 경찰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소리 지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영화 볼 때 아무런 배경 지식 안 가지고 와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당황해서 저도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우정 얘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어떠한 시스템, 교장차를 예쁘게 세워놓기 막 이런 반항을 하고 부시지도 않고 왜 예쁘게 세워놓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약간 근미래적이지 않나요? 예쁘게 세워놔서 약간 그 국현미에서 볼 것 같은 근데 교장은 또 펄떡 또 화를 내. 아니 왜 또 화를 내고 앉아있냐. 내려! 그냥 내려. 그래 내리면 되잖아. 그냥 내리면 되는데 뭘 또 화를 내. 나 있으면 무섭겠다 씨 이러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현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레코드샵 가는 장면에서 바깥은 되게 막 시위대랑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주인공이 안에서 그걸 보거든요. 전 그때 그 장면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네 사실 싸우고 싶지 않지? 근데 싸우고 싶어하는 척은 하고 싶지?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열이 받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싸울 용기는 없는데 저항 정신은 가져가고 싶어. 막 그래 이런 느낌. 여자애랑 남자애가 어디 진짜 그 운동권들이 갈 것 같은 술집에 가가지고 운동권 노래를 부르지 않나요? 그거 너무 지금도 종로 가보면 하실걸요? 저게 근미래까지 지속될 정도로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는 건가? 이제 안드로메다에서 와서 팡 해야 된다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장면들 좀 별로였다. 해피엔드 잘 만들었고 영상미 예쁘고 우정 영화였다면 따봉 벗 그런 장면들이 너무 붐다. 근데 저도 노선을 하나를 정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우정 영화는 좀 잘 찍으실 것 같아요. 장면들도 좀 마음에 막 들었고 달리는 거나 청춘하면 생각나는 영상적인 이미지들 그냥 다 쓰셨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막 테크노 나와. 막 미치는 거지.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해피엔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청춘 영화인 것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고 맞아. 저 영화가 표방하고자 했던 정치 계급적인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치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맹이가 없다는 평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맹이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사실 청춘 영화로 보면 거기 알맹이가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로. 청춘이지 그럼. 청춘이지. 저 스물 좋아하거든요. 아시나요? 그 0.5점을 주긴 했지만 스물에 어떤 알맹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나 엉덩이에 고추 비비고 싶어하는 사람 3명 나오는 영화인데 무슨 알맹이가 있겠어요. 그게 정말 한국 남성 20살의 사고방식 맞아요. 진짜 그게 코어긴 해요. 있는 상태 그대로를 담아냈다. 그러면 한국 남성 20살이 뭐 대단한 생각 하겠습니까? 대단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20살이면 한 2번만 더 물어보면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남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그냥 그대로이고 좀 웃기잖아요. 물론 좀 이제 좀 여혐이다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좀 그러니까 해피엔드가 스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그리고 영화를 잘 안 싫어하잖아요. 맞아. 용건이가 되게 그냥 전반적으로 좀 마도 테레사 같은 면이 있어. 뭔가를 싫어하려고 하지 않는 면이 있죠. 왜냐면 잘 모르니까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그거를 내가 못 본 뭔가가 있어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건데 내가 그걸 못 봐서 싫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엄청 극도로 싫어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안 싫어하려고 하는 경험들. 최은영 소설을 정말 너무 싫어해서 분석행위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삐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최은영 소설 싫어하지 않아요. 22, 23살 때는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그 최은영 소설가만이 쓸 수 있는 소설들이 있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내가 이 당시에 이런 걸 못 봐서 싫어했던 거구나를 좀 깨달았었어. 너무 지나치게 좁게 봐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고 나다 보니까 좀 이제 함부로 싫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럼에도 시발세기 같은 영화들은 있죠. 근데 나중에 그런 영화들이 또 내가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나? 저는 시간이 바뀌면 생각도 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그대로 있지만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언젠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간 근데 물론 해피엔드랑 기생충은 모르겠는데 에이올은 좋아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내가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고 고른다면 에어일 것 같아. 신기한 건 좋았던 게 싫은 경우는 없다. 근데 왜 좋아했지는 있어도 싫다까진 잘 안 가는 것 같아. 그치, 싫다까지는 보통 잘 안 가지. 저 있죠, 저. 전 정준영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 좋아했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서 그건 그냥 달라진 거잖아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네요. 지드래곤 오빠가 말씀하셨죠.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참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천재죠. 더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보다 영화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안 보신 게 있다면 이 세 편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재밌는 영화들이고 좋은 붐업 영화고. 영화 이거 3편? 그리고 제가 붐따한 영화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영화들은 아니다. 저는 사실 모든 영화는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영화 2시간을 만드는데 드는 노력, 비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어마무시하다는 거는 알아요. 누군가의 진심이긴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고 욕해라. 모든 영화도, 모든 책도, 모든 것도 다 보고 악플을 이만큼 달더라도 보고 욕해라. 그러니까 다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 악플을 이만큼 다는 행위에 사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옳다고 생각하는지, 뭘 그르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영화를 보는 게 그냥 단순히 재미를 느끼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거기서 뭔가 그냥 생각이 확장이 되면 더 좋잖아요. 이왕 시간 쓰는 거. 그리고 그것도 재미의 일부니까. 재미의 일부고. 네. 그렇게 하면 다음 영화 볼 때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니까요. 그 영화에서는 이거 개 싫었는데 여기서는 좋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루면 되는 거구나. 난 이렇게 다루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하면서 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화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다. 모든 컨텐츠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기타 등등 유해한 것들조차 청소년 유해 도세 없어야 합니다. 청소년 그거는 유해 좀 그런가요? 개인의 네, 의견이고 제 의견입니다. 청소년 유해 도서 같은 거 용건이가 없어야 돼요. 대통령이 된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이들에게 18살 때쯤 복수는 나의 것을 강제 시청하는 영화. 이거 좋은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헷갈리네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용건이가 좀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다정한 영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플로리다 프로젝트보다는 에이올이 훨씬 더 다정한 영화잖아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말을 하잖아. 우리 더 다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편적인 감상평가는 상반된 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었는데 오늘 다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안온다정한 무해한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앞에 뭐가 붙죠? 정확한 안온함과 정확한 다정함들 뭉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 정확해지자. 정확해지자.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정확하고 솔직해지자.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받아들이고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저는 용건이를 진짜 정확하게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정한 게 너무 좋아서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정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다정함인지 그러니까 너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진짜 걔를 위한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이게 걔를 위한 거라고 진짜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그것이 너의 정확한 다정함이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당연히 편하고 좋은데 생각이 고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은 대체로 다 비슷하지만 그만큼 또 달라서 그것들을 다 솔직하게 말을 해보면은 그런 과정들은 다른 사람이랑 말할 때 가장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성향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말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애국청년 변희재도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일부러 이상한 커뮤니티도 한번 들어가 보고 뭐 DC도 들어가 보고 남초 커뮤니티도 들어가 보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많이 얘기해보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먼 길 부천에서 연희동까지 그렇게까지 멀지는 아니 그것도 웃긴 게 합정으로 오겠다길래 합정이랑 연희랑 비슷한데 이러니까 17km나 떨어진 데로 오게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수영이가 합정 찍어보니까 16.5km 떨어져 있나? 그래서 500m 와주겠다고 지금 뭐 하는 아니, 근데 좀 감동적이긴 했어요. 아니. 500m의 다정함? 이거 좀 정확한 다정함인데? 이러면서 재밌었습니다 아주. 공식 클로징 멘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